안녕하세요. 노은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된 지도 한 주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며칠 이어지는 연휴로 이제서 5월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파트 주변에 노란 황매화의 꽃잎들이 하나 둘씩 꽃잎 끝부분부터 하얗게 변하면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눈에 띕니다. 황매화가 피고 질 무렵이면 언제나 생각나는 친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입속에서 자꾸만 맴돌고 눈앞에는 그 친구의 동그란 두 눈과 단발머리 얼굴이 떠오릅니다. 수가 잘 지내고 있지? 너는 내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 나는 이토록 너를 잊지 못하고 해마다 생각하는데 말이야. 나의 중학 시절의 친구 수기. 친구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정원이 시작되고 아담한 키의 황매아들이 좌우에 나란히 줄을 서서 현관문 입구까지 쭉 피어있던 수기네 집. 수기 어머니는 상냥하고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중학교 신입생이 된 딸의 새로 사귄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기 방에 들어가 둘이서 수학, 영어 숙제를 하며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경제 지리를 가르치시던 세련된 여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아주 맛깔난 어느 지방 이야기, 다음에는 중학교 가서 처음 대하던 사회문화라는 과목, 특히 그 과목을 가르치시던 총각 선생님의 흉내를 내면서 둘이서 크게 소리내어 웃노라면 수기 어머니께서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방문을 살짝 열고 과일 접시를 놓으시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시던 모습 등등. 그렇게 잘 지냈던 친구와는 2학년이 되면서 다른 반이 되고는 헤어졌지요. 중학교 신입생 이후의 중학 시절은 친구의 집에 잠깐 들르는 일은 몇 번씩 있었지만 함께 숙제를 하거나 별도로 놀러 가는 일은 이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중학교 병설로 있던 여고에 진학하였지요. 그 후 저는 서울로 진학하게 되어 떠나오게 되었지요. 이제는 연락이 끊긴 친구의 얼굴과 황매화 피고 지던 그녀의 집은 해마다 봄이 오면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를 찾아보면 어찌 찾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녀를 내 마음 한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봄이 되어 황매화가 피고 질 때쯤이면 항상 그녀를 생각하곤 한답니다.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은 작가 폴 마이어의 용서의 심리학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저자 폴 마이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 사업의 설립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27살에 100만 장자의 대열에 올랐답니다. 폴 마이어는 사람들의 잠재력 개발을 돕는 일과 자기 개발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각종 훈련 과정의 프로그램을 SMI Success Motivation Institute와 LMI 리더십 매니저먼트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마이어 가족은 전 세계에 40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어는 70세에 공식적으로 은퇴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에 져서
용서의 심리학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그의 저서 용서의 심리학은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챕터 용서에 이르는 10단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폴 마이어에 의하면 용서는 때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객관적 방법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거나 우리의 가족일 경우에는 감정이 격앙되고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성적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용서의 단계별 방법론은 유효합니다만 상황에 깊이 연루된 상태에서 직접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어느 한 가족의 불행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한 가족의 아내와 두 아이가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집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난 그 사고는 음주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에 의한 충돌 사고로 6살의 딸 캐리와 9살 된 아들 마크가 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던 남편은 전화벨 소리를 사고 당시 듣지 못했습니다. 딸은 다음날 시신으로 변하고 말았고 아들 마크도 심한 뇌진탕으로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한 가족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 저자는 용서가 치유 과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비겁하고 줏대 없는 사람들이나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용서는 용기, 의지, 인내, 담대함,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성품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용서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감옥보다는 자유가, 증오심보다는 기쁨이, 죽음보다는 생명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용기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숭고한 행동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위대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주체적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용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 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악기를 연습하듯이 용서도 연습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해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용서를 원치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 앞에서는 상처를 극복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폴 마이어가 말하는 용서를 위한 10가지 단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삶의 이치이지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기회를 놓치거나 대양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싶으면 다음 단계를 밟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 상처를 인정하라.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해자는 누구인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라. 상처를 받게 된 경위를 종이에 자세히 옮겨도 좋고 단지 머릿속으로 조용히 생각해도 좋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일어난 사건과 그로 인한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라. 상처받은 사실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보여라. 두 번째, 솔직하고 정직하라.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는 용서의 필수 조건이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 고통은 현실이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상처를 축소시키지 말라. 상처를 부인하면 나중에 치유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필요하다면 울부짖으며 슬픔을 토로해도 좋다.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는 감정과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상처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상처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원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왜 용서하고 싶은가? 자유와 평화, 밝은 미래를 원하는가? 힘을 얻고 싶은가? 본인의 대답이 곧 본인의 목표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단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족하다. 이유와 동기를 알면 방법은 저절로 터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네 번째,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는 마음의 원한을 품기보다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용서는 선택이다. 외의 상황은 없다. 우리는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용서를 선택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자 용서의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가해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감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결국 용서를 선택하는 자는 피해자 자신이다. 다섯 번째, 용서를 말로 표현하라. 이 앞에 네 단계는 피해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번 단계는 말로 용서를 표현해야 한다. 용서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사건을 생생히 떠올리며 내 한 행위를 용서한다. 너를 용납하겠다. 나는 자유다. 라고 말하라.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용서의 과정이 시작된다. 용서는 정신적 결단이자 영적 사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용서는 의지의 행동이고 감정은 기분에 불과하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화한다. 용서는 선택이다. 거듭 말하지만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옳은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신중히 결정하라. 왜냐하면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는 용서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서의 말을 오해하는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다. 여섯 번째, 허물을 덮어주라. 지난날의 잘못을 덮어주고 상처를 깨끗이 묻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이용하여 가해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것도 금물이다. 용서를 결정했다면 모든 것을 깨끗이 덮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어쩌란 말이오. 과거의 상처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오?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다. 잘못을 덮어주고 다시 들먹이지 말라. 허물을 덮어주면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는 가해자를 보호한다. 즉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기양에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과거의 잘못을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 허물을 덮어주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승리자가 된다. 7번째, 사랑을 보여주라. 용서를 선택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어떤 상처를 입혔든지 간에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러면 가해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본인의 상황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특별히 어렵지 않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말을 건네도 좋고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도 좋다. 또 점심 식사에 초대하거나 또 그의 훌륭한 업적이 있을 때 선물로 축하하는 방법도 괜찮다.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품으로 가해자에게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8번째,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가해자를 위한 기도는 피해자 자신에게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용서가 영적 문제일 뿐 아니라 실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용서를 결심했다면 용서를 말로 표현하거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속으로만 용서를 결심한다면 그 결심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이다. 영적 차원에서는 용서의 여부를 적절히 은폐할 수 없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증오심을 버리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 그 뒤에 가해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자유롭게 되기 위해 용서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이다. 9번째, 가능하면 화해를 시도하라.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관계가 회복되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고 평화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하고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난다. 화해는 이상적인 일이지만 억지로는 이룰 수 없다. 화해를 위해 기도하되 상대방에게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용서는 피해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능하면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라. 하지만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사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가해자의 노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피해자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화해는 불가능하다. 10번째, 새롭게 시작하라. 용서를 베풀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가해자는 과거의 존재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한다. 모두 잊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담대하게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가해자를 용서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자 폴 마이어의 용서의 심리학을 통해 권하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부지런히 달려가라.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단 1분 1초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기 위해 추억의 사건들을 버리고 살던 집을 팔고 편지를 불태워야 할 필요가 있거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용서의 목표다. 이제 앞으로 달려가라. 명작 산책은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은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의 163회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